자, 통합과학 2. 자, 지구 열수지와 지구 온난화 기출픽 문제풀이입니다. 자, 보시면 306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6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은 지구의 연평균 기온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에 대한 설명이다. 지구는 흡수하는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 그다음에 같은 양의 땡땡 에너지를 방출한다. 요렇게 돼 있어요. 이때 지구가 당연히 뭐 하는 거? 흡수하는 거는 어떤 에너지? 그쵸?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그리고 같은 양의 뭐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뭐죠? 내보내지. 자, 그래서 뭐를 이룬다? 그죠?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또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지구가 요렇게 있으면 지구는 어디로부터, 그치?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고,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걸 다시 내보내게 돼요. 그치? 이때 요걸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그치? 자,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보통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가시광선 같은 에너지가 많은 애들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와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존층에서 흡수가 될 거고,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지구까지 도달을 하겠죠. 그리고 나갈 때는 적외선의 형태로 많이 방출이 돼요. 에너지가 적은 전자기파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복사평형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더 더워지지도 않고 더 추워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요렇게 답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자,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런 온실기체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나, 그지? 메테인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수증기도 여기에 해당을 하고, 산화이질소, 그지? 산화이질소 요렇게 되겠지. 자, 이산화탄소 CO2, 메테인 CH4, 자, 수증기 H2O, 그지?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온실기체에 해당을 합니다. 뭐는 아르곤은 아니에요. 그지? 자, 아르곤은 온실기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놈은 틀렸죠. 그지? 자, 그다음에 308번.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효과이다. 그죠?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지? 보온의 역할을 합니다. 보온. 그지? 그래서 온실 효과가 없을 때하고 온실 효과가 있을 때하고 평균 기온을 비교해 보면 언제? 요때 온실 효과가 있을 때 평균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요. 그지?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이게 뭐라 그랬어? 그죠? 온실 기체라고 그랬죠? 여기에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대기가 있을 때보다 대기가 없을 때, 대기가 있다. 이게 온실 효과가 있는 거고, 대기가 없다. 이때 온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온실 효과 있을 때가 온도가 더 높게 유지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겠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치? 자, 다음에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그치?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쵸?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겠지?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뭐가 되겠어? 그치? 온실기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지. 온실 효과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적절한 환경을 만든다. 그죠? 온실 효과가 없으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져 가지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좀 부적절해요. 그래서 온실 효과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적절한 환경을 만든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온실 효과하고 지구 온난화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온실 효과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치?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다음에 309번. 온실기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골라라. 자, 온실기체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뭐 수증기라든지 등등등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한다. 그죠? 온실기체는 지구가 요렇게 있으면, 지 어디에서? 태양에서 오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지구에서 나가는 거,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지, 이걸 흡수를 잘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 얘기는 잘 흡수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 거고. 대표적인 온실기체는 질소와 산소가 아니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배출량은 산업혁명 이후에, 여기서 얘기하는 요 온실기체 대표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쵸? 이산화탄소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자,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310번. 자, 그림 가와 나는 대기의 융후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출입을 나타낸 겁니다. 자, 가에서는 대기가 없을 때, 나에서는 대기가 있을 때예요. 그치? 그러면 대기가 없을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지? 100만큼 쫙 들어오면 100만큼 쫙 나갑니다. 그치? 물론 태양 복사 에너지, 대기가 있더라도 여기서 100만큼 에너지가 오겠죠. 근데 중간에 한 30 정도는 반사가 돼서 나갈 거고, 그치? 그 다음에 70 정도가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70이 요렇게 다시 나가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에서 나가는 거는 100이 요렇게 나가긴 할 텐데, 이때 여기 대기에서 다시 나가던 놈들 중에 일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일부분이 자, 우주로 방출되는 놈도 있지만 다시 지구로 재복사되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가일 때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룬다. 아니죠. 자, 이 복사평형은 언제? 잠깐만. 아, 복사평형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네.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그치? 복사평형을 이룬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치? 가일 때도. 왜? 들어온 것만큼 나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70만 나간다. 그럼 지구에는 에너지가 계속 쌓이겠지. 30만큼. 그지? 그럼 지구는 점점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마찬가지로 자, 100만큼 들어왔는데 120만큼 나간다. 그럼 지구에서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지구는 점점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런 일도 생기지 않죠. 100만큼 또 나가게 돼요. 이게 복사평형이죠. 맞는 얘기고. 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가일 때와 나일 때가 같다. 이것도 맞네. 그치? 뭐, 지구에 대기가 있건 없건 간에 태양이 뭐, 그게 뭔 상관 있나? 그죠? 100만큼 오는 거예요. 이거는 같아요. 조심해야 될 거는 지구에 도달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지표에 도달하는, 요렇게 나오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그치? 왜냐하면, 자, 지표에 오기 전에 대기가 있으면 대기에서 반사되는 것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하면, 그때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지구의 평균 온도는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높다. 그죠? 온실 효과가 일어났을 때 특징이 뭐야?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높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니은들이 다 맞나?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에 311번. 자, 그림은 자,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100단이라고 할 때, 즉 요만큼 100만큼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자,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에, 자, 여기 지구에서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얼마? 100만큼 나가고 있죠?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구에 오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30만큼은 오면서 바로 대기에서 반사가 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자, 얼마만큼 23만큼은 대기에 흡수가 될 거고 47만큼이 이렇게 지표면에 흡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반사되는 거 대기와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거 해서 30만큼 나가겠죠. 그리고 자, 지표면에서 47만큼 흡수됐는데 그중에 그것들이 다 요렇게 나갈 겁니다. 요 나간 것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우주로 나갈 거고 일부분은 이렇게 자, 대기로 다시 재복사가 일어날 거예요. 요 돌아온 것까지 해서 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 우주에서 태양에서 자, 지구로 전체 들어오는 거 100, 나가는 거 100. 그지? 그다음에 지표면에 요렇게 돼서 자,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 98, 여기 47. 98 더하기 47 하면 얼마니? 130, 145가 되나요? 그만큼 145 나가는 거죠. 그지?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자, 대기가 흡수하는 게 여기 대기가 흡수하는 게 23이 있죠. 그지? 그다음에 대기가 흡수하는 게 여기 133도 있네. 그지? 그럼 대기가 흡수하는 게 23 플러스 133 하면 얼마? 156? 이렇게 되는데 자, 대기에서 나가는 게 여기 58이 있고요. 98이 있죠. 그지? 얘네 둘이 더해서 이것도 156이지. 그죠? 자, 해서 자, 태양을 포함해서 우주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 100으로 같은 거고 지표면이 흡수 방출하는 게 145, 145로 같은 거고 대기가 흡수 방출하는 게 156, 156으로 같은 거예요. 이때 반사되는 건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흡수되고 방출되는 것만 따지면 돼요. 자, 요런 거 이제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 자, 지구의 반사율은 자, 23%이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지구의 반사율은 요거 있네. 그지? 23이 아니라 30%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대기가 우주와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자, 156이다. 우리 여기서 봤던 것처럼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58과 198 이거 얘하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기에서 방출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대기가 우주와 지표로 방출하는 거는 156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자, 지표는 태양보다 대기로부터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다. 지표는 태양에서 직접 흡수하는 건 47이에요. 태양에서 흡수하는 건 47입니다. 근데 대기에서 흡수하는 건 얼마야? 97이지? 98. 더 많죠. 그러니까 요 얘기도 맞는 얘기죠. 자,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133이다. 지표가 흡수하는 거 여기 요거 47하고 여기 98 이거 얘기하는 거지? 133이 아니라 145가 되겠지. 자,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자, 100단위이다. 아니죠. 70이에요, 70. 선생님 아까 했잖아. 방출 이런 거는 반사 빼고 하는 걸 반사되는 게 30이 있으니까 그죠? 지구에서 방출하는 건 70이죠. 100이 아니라 70입니다. 여기 용어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그 100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죠. 이거는 방출하는 거와 반사하는 걸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한다. 대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에서 오는 거는 흡수를 잘 안 해요. 대신에 지표가 방출하는 거는 흡수를 잘 합니다.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온실 효과로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죠? 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는 1번 하고 그다음에 4번 하고 그다음에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가와 나는 달의 표면에 유리 온실을 설치하기 전과 후에 열수지를 모식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달에는 여러분들 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지? 대기가 없죠.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100만큼 들어오면 뭐 대기에서 반사되고 흡수되고 이런 거 없어요. 자, 100을 다 흡수했다가 그대로 100을 다 다시 내보냅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뭐가 있으면 자, 유리 온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 100만큼 들어왔다가 그지? 자, 그중에 자, 100을 다 내보낼 거야. 내보내는데 그거를 누가 유리가 뭐 한다는 거야? 유리가 이걸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요렇게 달 표면으로 내보내고 일부는 우주로 내보낼 거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200만큼 나가게 되고 그지? 100 들어올 거고 100이 나가는 요런 과정들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가와 나에서 달의 표면은 자 모두 복사평형 상태이다. 일단은 들어온 것만큼 여기 100 나가는 거니까 들어온 것만큼 나가고 있죠. 여기서 들어온 것만큼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거는 맞아요, 둘 다. 나의 유리는 지구의 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지? 나에서 유리 온실은 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달의 표면 온도는 가와 나에서 같다. 아니지. 이렇게 지금 이 유리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고? 대기의 역할을 해서 얘가 지금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잖아. 온실 효과를 일으키면 특징이 뭐라 그랬어? 그죠? 기온이 상승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에서 더 높겠죠. 틀렸어요. 기억과 니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자,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100단이라고 할 때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 자, 복사평형 상태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태양에서 들어오는 게 100이라면 지구에서 나가는 것도 100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30이 나가고 있네. 반사돼서.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 70 돼야겠죠? 그럼 여기가 12니까 여기 합쳐서 70 돼야 되니까 C는 얼마 되면 되겠니? 그죠? 58 되면 되나요? 그지? 자, 요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자, 100 들어온 거 중에 30은 반사가 됐고 반사돼서 나가는 거고 그 들어온 거 중에 23 정도는 대기에 흡수가 될 거고 그리고 47만큼이 지표에 흡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표에서 방출이 되는데 그 방출된 거 중에 12만큼은 우주로 직접 방출이 되는 거고 일부분이 그죠? 일부분이 요렇게 대기에 흡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대기에 흡수된 얘네들 그지? 얘네들이 여기에 요렇게 가서 다시 방출을 하겠지. 58만큼 내보내고 또 일부분은 여기에 요렇게 지표에 흡수가 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재복사되는 거고 요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지? 요런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일단 A는 자, C 플러스 D에 해당한다. A는 C 플러스 D에 해당한다. 아니지. 여기 23하고 A하고 더해서 그지? 요 대기 방출하는 거고 대기 방출한 게 요 C하고 D를 합친 거잖아. 그러니까 23 플러스 A가 C 플러스 D가 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B는 감소한다. B 지표 방출하는 게 감소한다.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흡수되는 게 더 증가할 거고, 그럼 방출하는 게 대기 방출이 더 많아질 거니까 지표에 흡수되는 게 더 많아지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지표에서 방출하는 것도 증가하겠네. 그러니까 B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틀렸죠. 증가합니다. 네. 자,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에너지량은 12단위이다. 자,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그게 뭐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그지? 이거. 그지? 여기서 지표에서 대기로 직접 방출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12단위다라는 얘기는 12단위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지. 디귿밖에 없나? 2번이 답이겠네. 자, B와 C의 크기를 부동호로 비교하고,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요 위에서 보시면 C는 얼마? 58이라는 걸 찾았어요. C는 58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요 B라고 하는 놈이, 그지? 58보다 큰지 작은지 요것만 보면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자, 일단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건 여기 47 흡수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B는 얼마? 47을 포함할 거고, 거기에 또 지표 흡수한 게 D가 있죠? 요만큼을 방출하는 거예요. 요게 B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숫자로 B의 값을 찾기는 지금 요 상태에서는 좀 어려워요. 요것만 가지고는. 개념적인 걸로 좀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서 내보내야 되는 게 100인데, 그죠? 최종적으로 여기, 뭐, 여기 30 나갔고, 여기 이제 70을 내보내야겠지, 흡수했던 거 중에. 그지? 70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에 이렇게 대기에 흡수가 됐다가, 그게 다시 대기에서 방출해서 나가. 그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70이라는 거예요. 여기 10이 나간 건 어차피 지표에서 나간 거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다시 재복사하는 것도 있죠. 지표면으로. 그지? 그러니까 여기 B에 해당하는 놈은 어쨌든 70보다 그지? 값이 클 겁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정확한 값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기에 흡수되는 양보다 자, 지표에 흡수되는 양이 더 많다. 까닭을 서술하시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대기는 자, 뭐는 특히 이제 대기에 있는 뭐 얘기하는 거? 온실기체들 얘기하는 거겠지?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를 잘 안 해요. 반면에 지구에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를 잘합니다. 이게 이유가 되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위주로 올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흡수를 더 잘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 얘기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는 지금 문제가 좀 적지만 요 열수지 관련된 요런 문제들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자연적인 온실 효과를 나는 인간 활동으로 강화된 온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온실 기체가 있는 거예요. 대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뭐가 이제 온실 기체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태양에서 오는 거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그게 변하지는 않겠죠. 태양이 뭐 지구에 대기가 있건 없건 뭔 신경을 쓰겠어. 그지?
자, 해서 자, 지구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가와 나에서 같겠죠, 이거는. 이건 맞는 얘기고. 자, 대기에서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그럼 이 온실기체가 요 나가는 걸 흡수했다가 다시 요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재복사하는 거죠. 요게 지금 재복사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 활동에 의해서 뭐가 이런 온실기체가 증가할 거예요. 온실기체가 증가하니까 뭐도 재복사하는 양도 이 대기에서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량 이게 재복사하는 겁니다. 더 많아지겠지 나에서. 이렇게 되겠죠. 틀렸죠? 자, 지표면의 온도는 가보다 나에서 더 높다. 그죠? 자, 온실 효과가 더 심해지면 그게 이제 지구 온난화 되는 겁니다. 더 심해지면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아지겠지.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다음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 열수지 변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페트병 A와 B에 각각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3분의 2가 바다이기 때문에 아마 요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페트병 B에만 자, 기역을 발생시키는 고체 조각 2개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온실효과 지구온난화니까 당연히 여기서 온실기체 얘기를 할 텐데 온실기체 중에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뭐 수증기라든지 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 중에 고체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죠. 그래서 이때 고체 조각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 드라이 아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겠지. 자, 해서 B에만 여기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고 여기 이산화탄소가 없는 거예요. 자, 블라블라해서 적외선을 해준다. 쟤네들이 적외선 흡수를 잘 하니까. 10분 후에 온도를 측정했다. A보다 B의 온도가 더 높았다. 이건 실험을 좀 알고 있어야 좀 풀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기억에 해당할 수 있다. 뭐 그죠? 자, 온실 효과는 A보다 B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B가 지금 온실 효과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금 여기 B에 해당하겠지. 지표가 대기로부터 자,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그죠? 지표가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거예요. 대기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 재복사하는 거라 그랬죠. 에너지량이 증가할 것이다. 맞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됐나요? 다음에 318번 여기도 이제 실험하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지구온난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윗면과 아랫면을 랩으로 막은 상자 온도계 적외선을 그림같이 설치하고 자, 상자 내부에 초기 온도를 측정한 후 적외선 등을 켠 상태로 온도가 일정해졌을 때 상자 내부의 온도를 기록한다. 자, 해서 그 다음에 다 상자에 이산화탄소를 넣은 후에 이산화탄소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뭐겠어? 이게 온실기체잖아. 그러니까 요 다에서 하는 게 이제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지? 자, 여하튼 나에서는 온실 효과가 없을 때 다에서는 온실 효과가 있을 때 혹은 뭐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때 이럴 때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자 온도가 어떻게 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니까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겠지? 그럼 다 과정에서 넣은 이산화탄소량을 2배로 넣을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2배를 더 넣었대요. 그럼 온실 효과가 더 심해지겠네.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이제 더 높아지겠지. 2배를 넣었을 때. 그래서
자, 기억보다 크다. 그치? 기억보다 온도가 높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뭐가 되겠니? 그죠? 이산화탄소 온실기체가 자 증가해서 그죠? 어,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써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원인, 영향, 대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기체 배출량을 나타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냐? 자, 인간의 활동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예요? 그지? 뭐를, 그렇죠?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럼 기억은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요. 대기 중에 기억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대기가 지표로 재복사하는 에너지량이 이게 온실과 얘기하면 증가하겠죠, 오히려. 자, 대기 중에 기억의 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된다. 맞아요.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다음은 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왔겠지. 연평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일어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했다. 왜? 빙하가 줄어들면서 녹아버리니까. 자, 인간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가축을 과도하게 사육했다. 그럼 이 가축에서 특히 뭐 소라든지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메테인이 많이 나올 거고요. 얘네가 호흡을 많이 하니까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올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그지? 여기에 이제 뭐 같은 거, 숲 같은 게 많이 망가지겠지, 그죠? 그래서 3림벌채 숲에다 키우는 게 아니잖아. 초원에다 키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가에 의해서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요. 가는 나의 주요 원인이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해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맞는 얘기고. 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죠. 그지? 기억력 이것이 다 맞네. 얘도 5번이 답이 되겠지. 자, 지구온난화가 지구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해수면이 하강하는 게 아니라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지? 빙하가 감소하니까. 생물 종의 수가 감소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지? 왜냐면 뭐 서식지가 감소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환경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지? 그다음에 연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이것도 맞아요.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자, 증가하는 게 아니죠. 감소하는 거지. 1번하고 4번은 연동된 얘기네. 그죠? 연동돼서 둘이 같이 틀린 거예요,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다음에 해안 지역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그지? 조그만 파도가 쳐도 바닷물이 넘어올 수 있겠지. 자, 전 세계 기상이변 횟수가 증가한다. 그죠? 대기의 흐름이나 해수의 흐름들이 이제 이상현상을 나타낼 거예요. 각 지역의 기후가 변하여 분포하는 식생이 변한다. 이런 것들도. 그지?
식생이 변한다는 게 뭐야? 그지? 예를 들면, 그지? 옛날에는, 그지? 그죠? 어디, 귤 같은 게 보통 제주도에서 났는데, 요새는 이런 이제 내륙에서도 이렇게, 그죠? 어, 귤을 재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렇게 기온이 위로 갈수록 더 상승했으니까. 그죠? 식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죠? 다음에 322번. 자, 지구온난화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개 고르래요. 숲의 면적을 늘린다. 이산화탄소 흡수하니까 숲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한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키는 거지. 온실기체의 양을 늘린다. 이건 안 되죠. 3번이 틀린 답이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거지. 그래야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올 테니까. 자, 기후변화에 강한 농작물을 개발한다. 좋아요. 그치?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잘 자라던 식물들이 잘 안 자랄 수 있으니까. 기후변화에 약한 동물들을 제거하고, 뭐, 야만의 세계인데? 이런다고 생태계 강화하는 건 아니에요. 자, 약한, 약한 동물이건 강한 동물이건 간에 동물을 제거하면 뭐가? 생태계 다양성이 감소하죠. 그거는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6번이 틀린 답이 되겠지. 3번과 6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자, 과거 100년 동안 지구 전체의 기온 편차와 우리나라의 기온 편차. 자,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래요. 그러니까 현재 기온에서 평균 기온을 뺐단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0이지. 그죠? 이 0보다 뭐 하면 크면 여기는 기온이 상승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 현재 기온이 높다는 얘기고 요게 0보다 작으면 기온이 낮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전에는 전체 기온이 평균에 비해서 낮았어요. 전체 기온이 낮았다는 얘기야. 근데 최근에 와서는 기온이 어때요? 높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고, 그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죠? 어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디보다 지구 전체보다 온도가 낮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 우리나라가 지구 전체 평균보다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요. 그지?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는 지구의 기온 변화에 영향을 준다. 맞아요. 사실 이거는 이 그래프를 보고 사실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이산화탄소 얘기가 없으니까. 그지? 근데 얘기는 맞는 얘기야.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만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기억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맞는 얘기니까 맞게 하고 갑시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기온은 그지? 자, 지구 전체 기온보다 느리게 상승했다? 아니지. 그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그 예전에는 더 낮았는데 최근엔 더 높아졌잖아. 더 급하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느린 게 아니라 빠르게 상승했죠. 틀린 얘기입니다. 자, 지구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2000년이 자, 1950년보다 높을 것이다.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어, 온도가 높으면 빙하가 줄어드니까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2000년에 온도가 더 높으니까 여기에서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지는 거겠지. 맞는 얘기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 아까 여기서 저 기억이 조금 애매하다고 했는데 그럼 답이 디귿만 돼야 되는데 지금 디귿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자, 324번. 자, 과거 100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요렇게 지금 그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율은 지? 자, 1900년대 초반보다 1900년대 후반이 더 크다. 그치? 자, 여기에서 요렇게 상승하던 게 여기서는 요렇게 상승하고 있지. 기울기가 더 커졌잖아. 그치? 이게 맞는 얘기죠. 이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했을 것이다. 그랬을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그치? 얘가 증가하면 얘가 온실기체니까 온실 효과가 더 상승해서 그지? 기온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치? 이 기간 동안 지구 열수지에 자,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겠지. 대기가 흡수해서 대기가 우주로 내보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표면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있는데 이 대기에 흡수되는 게 더 많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내보내는 것도 많아졌겠지만 지표면으로 다시 재복사하는 것도 많아졌겠죠.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다음에 325번. 자, 그림은 1950년대부터 자, 지금까지 23년까지 자,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평균 기온 편차 가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일단은 뭐부터 볼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편차 여기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보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현재 기온이 여기서 관측값이라는 게 현재 기온 얘기하는 거고 그 1960년도, 70년도 그 해당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 평년값은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보다 기온이 낮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어때요? 기온이 높아졌죠. 평균보다. 예? 뭐 요런 얘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해수면이 상승했을 것이다. 그죠?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해수면이 상승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했을 것이다. 그것도 맞아요. 갈수록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이렇게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죠? 비례한다. 맞아요. 다 맞네, 얘도. 됐어요? 자, 다음에 326번. 자,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지금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여기에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지금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죠. 지구 전체적인 평균보다. 그럼 대기의 온실 효과는 강화되는 추세이다. 맞아요. 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많은 겨울이 여름보다 그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점선으로 된 것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되죠. 자, 요 높아졌을 때가 언제? 이게 겨울이에요. 낮아졌을 때 이때가 언제야? 이때가 여름입니다. 겨울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겨울엔 난방을 하잖아. 그치?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치?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이산화탄소 방출이 더 많아집니다. 그치? 그래서 겨울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한반도는 지구 전체보다 한반도는 지구 전체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계절별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죠? 지? 한반도는 편차가 이렇게 나타나잖아. 지구 전체는 요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지? 그래서 겨울과 여름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맞는 얘기네. 다 맞네, 이것도. 뭐 이렇게 5번이 많아, 답이. 다음에, 자, 표는, 자,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률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제주 부근, 이건 전체 평균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뭐 보면 되잖아. 동해안, 서해안,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순서 맞네. 이렇게 되니까 맞네 이거는. 제주 부근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전체 평균보다 제주 2.63이라며 평균이 3.03이라며 높은 게 아니지 그러면 낮은 거지. 틀렸죠? 자,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의 표층 수는 대체로 상승했어요. 평균을 봐도 상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그림은 1900년 이후 최근까지 자, 지구의 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뭐에 평균일 때보다 해수면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여기는 뭐 얘기하는 거야? 평균보다 해수면이 낮았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해수면의 높이는 1940년대가 40년이 그지? 1960년보다 높다. 아닌데 이 위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라니까 이거 더 높죠. 틀렸지. 이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했을 것이다. 그래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테니까. 맞죠. 자, 이 기간 동안 극지방의 빙하 면적은 빙하 녹았다니까 감소했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지. 다음에 329번. 자, 지구온난화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탈리아 북부의 수상도시 베네치아는 1987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래서 물속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까닭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뭐예요? 그지?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아버리는 거. 빙하 면적이 감소하는 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온도가 올라가면 해수 바닷물이 열팽창합니다. 다시 해서 바닷물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 열팽창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들에서 보통 고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크고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커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부피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 액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 20도씨의 액체와 자 60도씨의 액체가 있다면 얘가 부피가 더 큽니다. 같은 액체 상태더라도.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 열팽창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음에 330번. 자,
그림은 지구온난화의 과정과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 C. A가 뭐야?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뭐 하겠어? 증가하겠지. 그 지구온난화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가 왜 증가하니?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뭐 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빙하 면적이 감소할 거고,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태양에너지의 지표 반사율이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죠? 그럼 지표 반사율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그럼 지표가 흡수하는 양이 증가할 거고, 그지?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또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나겠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증가, 감소. 2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331번. 자, 1979년과 2012년에 관측한 북극해 얼음 분포 변화를 나타낸 건데, 1979년도에는 자, 북극해 얼음이 이만큼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얼음이 요만큼밖에 없네. 얼음이 확 줄었네. 딱 봐도. 더 큰 값을 갖는 걸 찾아라. 생물 다양성은 여기 요렇게 가면서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더 큰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야? 요렇게 가면서 증가한 거 찾으라는 거야. 증가한 거. 생물 다양성은 감소했을 거야. 서식지가 줄어들었으니까.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증가했을 겁니다. 니은이 여기에 해당하겠네. 평균 기온도 증가했을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겠네. 그치? 자, 극지방의 평균 반사율. 자, 이 반사를 누가 해주는 거야? 이 빙하가 해주는 거야. 빙하가. 근데 빙하가 줄어들었으니까 반사율도 감소했겠지? 맞는 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지. 자, 그림은 지구의 실제 기온 변화 및 기온 변화 예측치와 자, 우리나라의 계절, 길이 변화와 변화의 전망을 나타낸 것이다. 그치?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기온이 이렇게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니? 여름은 그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여름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겨울은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다 못해서 아예 0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맞는 얘기고요. 2090년에 자, 봄꽃의 개화 시기는 언제부터 봄이야? 그지? 이때부터 봄이잖아. 그지? 이때부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봄이 더 빨리 시작하지? 그러니까 봄꽃이 피는 시기도, 개화되는 시기도 더 빨라지겠지. 맞죠? 사계절의 구분이 점점 뚜렷해진다? 아니죠. 심지어 어디는, 여기는, 겨울 어디 갔어, 이거? 나중에 우리나라는 겨울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런 걸 나타내는 거지. 그럼 맞는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예측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 뭐 현재 2도씨, 4도씨 이렇게 됩니다. 뭐 아열대, 난대 쭉 있어요. 지금 보시면 원래 아열대 구간이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늘어나더니 그지? 이제는 요렇게 늘어나고 그지? 자, 난대 구역도 요만큼 늘어난 거지? 그죠? 이제는 요만큼이었는데 그 훨씬 전에는 요만큼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 온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자, 열대성 질병이 확대될 것이다. 그죠? 열대 지역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폭염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죠? 무지 더운 날이 많아지겠지. 아열대 기후 지역이 어디로? 북쪽으로 확대될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이 마찬가지로 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1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